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막상 와보니까 진짜 깨끗하고 좋은 도서관이네요. 좀 더 어릴 때는 제가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어릴 때도 책을 좀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안 읽었겠죠,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마장 도서관에 오게 됐는데, 여기 그전 이게 이제 시리즈가 여섯 번 총 하는 건가요? 지금 6번, 여섯 번 맞죠. 그리고 다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경수 선생님이신데, 오늘 실망했다고 다음 주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유정님을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27년째 기생충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생충을 관찰하면서 뭐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을 좀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기생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책 얘기를 할 건데 기생충을 가지고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기생충이니까 책을 안 읽으면 기생충과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그런 취지로 그리고 뭐 책을 안 읽으면 또 뭐 기생충에 다시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생충이 좀 가장 억울한 거는 요 기생충을 욕으로 쓰고 있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생충이 옛날처럼 뭐 호환 마마 요새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근데 기생충은 사실 없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쓰고 있는 여기 좀 아쉽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 북한이 일본한테 섬나라 기생충이라고 얘기한 게 뭐 일본이 기생충 같은 짓을 특별히 했다기보다도 그냥 기분 나쁘라고 쓴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외모지상주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외모가 좀 좋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이뻐하고 외모가 나쁘면 어떤 착하게 살아도 이용한다 그런 뜻인데 저도 이제 그 피해자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되게 뭐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뭐 우리한테 뭐 특별히 뭐 이익을 뭐 주는 건 잘 모르나 당구를 치게 해줬죠. 그런 거 빼고는 별로 이렇게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코끼리를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가 외모가 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 코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괜찮은데 얘네들을 가지고 뭐 온순하고 영리하다 좀 이런 대목이 마음에 안 들죠. 사실 코끼리가 영리한 건 온순해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물원 코끼리만 보셨을 것이고 동물원 코끼리들은 되게 몸이 커서 게을러서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온순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 코끼리는 마음이 사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둘이 물을 먹고 있는데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감질하지 않습니까? 가라고 마시면 되는데 이런 놈입니다. 코끼리는.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린 코끼리가 벌써부터 모른 체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거 보시면 진짜 코끼리가 이거는 이거를 혹시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때 보시면 이거 뭐 완전히 이건 의도적으로 막 심성이 나쁜 놈이에요 코끼리가. 이거는 이제 그 코끼리가 동물원이 아니고 야생에 있을 때 이렇게 무서운 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고요. 코끼리는 위험한 놈입니다. 그래서 길에 두 갈래가 있는데 한쪽 길에 코끼리가 있고 다른 쪽 길에 회충이 한 10,000마리 있다. 그럼 무조건 회충별로 가야 됩니다. 그 코끼리. 이런 이제 동물원에서 어떤 코끼리가 돌을 던져서 거기서 애를 죽였는데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연습도 하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다 죽인 거기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가 동물원 코끼리와 달리 인도 코끼리는 이게 민가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이건 배가 좀 고프면 이런 식으로 코끼리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다 한쪽 귀로 흘리시고 어쩌다 기생충이 한 5년 전에 나오면 계속 그걸 간직하면서 기생충을 욕하시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가 나쁜 놈인데도 우리는 계속 이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코끼리를 존경하라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코끼리를 요새 안 배워요? 코끼리를 왜 아저씨라고 부를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끼리가 과자를 주면 호로 받지요.
이게 대단합니까? 이 동물 좀 커보니까 동물 중에서 이 정도 개인기 없는 동물이 없더라고요. 뭐 저희 강아지는 손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코끼리 아저씨가 소방수에 이건 완전 날조 아닙니까? 언제 코끼리가 불을 껐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곰도 뭐 여러분이 곰 싫어하시는 분 아니실 겁니다. 곰은 뭐 언제나 귀엽고 그런데 이 귀여움도 뭐 따져보면 털빨인데 뭐 그건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곰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뻐한다는 걸 알고 귀여운 척을 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척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작 귀여운 척을 하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곰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렇게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것도 사실은 어딜 봐서 곰이 하는 행동은 아니죠. 이거 그렇죠?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는 기분 좋을 땐 이런데 사람 누구나 안 좋을 때를 봐야 됩니다. 심성이 좀 나쁜 곰이요. 이거는 이제 물론 동물원이라는 좀 억눌린 곳에 사는 얘기를 하지만 예, 이 곰이 이러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빠졌습니다. 관람객이 빠졌는데 사실 이 곰은 말이죠. 이 관람객들의 입장료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관람객한테 잘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빠지면 어서 구해주고 막 그 몸도 닦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시면 이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곰은 이런 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겨우 구조될 때까지 계속 이제 그동안 해코지를 하고요. 이 다른 한 명도 이게 뭐 말리러 온 거 아니라 이런 또 같이 해코지하려고. 그래서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네, 그러고요. 우리 곰은 굉장히 무서운 애고요. 이 개 같은 경우도 곰 귀엽다고 만지는데 사실 얘가 얼마나 공포해서 떨겠습니까? 지금 넋을 잃었어요. 우리가 진짜 1대1로 곰을 만났을 때 과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곰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네. 곰은 위험한 놈이고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뭐 좀 상황이 좀 어려워졌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곰이 심성이 나쁜 건 사실이고 지금도 이제 뭐 북극 어딘가에서는 곰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곰은 이런 놈인데 근데 우리는 곰을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곰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 같은 걸로 되게 막 곰돌이 푸 같은 그런 미화하는 만화도 막 나오고 이렇게 뭐 CF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 외모지상주의. 이거 나쁜 놈인데 이 범죄자를 CF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외모지상주의로 가장 덕보는 애는 이 친구겠죠. 얘는 판다. 이 판다는 정말 흙과 백의 아주 절묘한 조화, 그리고 또 눈이 멍들었다는 그런 걸로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뭘 해도 열광하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삶의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게을러 빠졌고 늘 하는 일 없이 정말 빈둥빈둥 거리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해요. 노역을 전혀 하지 않고요. 얼마나 애들이 게을르냐면 얘네들이 게을른 한번 네,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죠. 주로 하는 게 이렇게 누워있는 이제 아주 옛날 일이지만 이제 그 당시 사귀던 여자분하고 이렇게 에버랜드를 한번 가서 판다가 와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냥 판다가 집에서 안 나와서 판다만 보다 아니 집만 보다 왔어요. 굉장히 게으르고요. 이제 조금 일어나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 채식만 해도 이 비만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보면 이런 거 보면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죽수 따먹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정말 이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특히 어릴 때는 이렇게 애교 부리고 막 그러니까 뭘 해도 이쁘니까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 물에 매달리는 게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무 쓸모없는 짓인데 판다가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만약에 제가 매달려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뭐냐고 판다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이런 거 봐셔도 뭐 귀엽죠. 물론 이럴 땐 귀여운데 근데 사실 판다도 어릴 때나 귀엽지 이렇게 본성이 이렇게 싹 좋은 애는 아닙니다.
이게 판다의 본성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앉아있던 아무 피해 없는 나쁜 사람 아닌데 공격했고요. 이 사람은 맛이 갔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옷을 벗어서 여기서 탈출합니다. 판다가 저기 거의 맹수라니까요. 이 야생동물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판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판다에 대한 애정을 좀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2달 전에 퓨마가 죽었습니다. 사실 퓨마가 죽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퓨마를 왜 죽였냐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대부분은 이 퓨마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퓨마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는 퓨마의 외모가 좀 뛰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옛날 퓨마 운동화를 신던 분들의 향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과연 이 퓨마가 그럼 놔둬야 되느냐? 사실 이게 위험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민가에 나타나서 있으면 야, 진짜 인명피해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 퓨마를 옹호하는 걸 보면서 일말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별 이상 없는 것 같았는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 내는 끌려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얘는 뭔 잘못을 했을까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거기에 방전이 있었는데, 퓨마는 대신에 이 열린 문을 열고 나왔지 않습니까? 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위협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시면 이 기생충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고 이러는 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회충이다. 회충은 물론 이제 징그럽죠. 근데 과연 이것이 이 미학적으로도 징그러운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징그럽다고 여기냐면 이게 기생충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를 들어 강원구 선생님이 이걸 딱 보여주셨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도라지랑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 보기 나름인데, 유튜브 보면 뭐 여기다가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고비수 선생님이 뭐 양념해서 오셨으면 참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저희 동네에 빵집 중에 이제 뚜주루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천안 사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과자를 팔거든요. 전 아내하고 이제 빵집을 돌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만 놀랐어요. 왜 회충으로 과자를 만들지? 다들 이거를 무심코 지나가는 걸 보면 역시 외모라는 건 마음속에 있다. 선입견에 의해 좌우된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기생충이 좀 못생기긴 했으니까 어쨌든 기생충은 자기 못생긴 거 알고, 이게 못생긴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제가 못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전략은 착하게 살자 이런 거였습니다. 착해야지 조금 그래도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은 외모가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들이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사는가를 잠깐 보시면, 일단 기생충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그림이 이거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남의 집에 사는 거는요 굉장히 눈치 보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티를 안 내고 이렇게 막 조용히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 굉장히 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위고요. 이게 위고 이게 그 큰 창자, 이게 작은 창자인데, 이걸 보시면 우리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기생충 대부분이 여기 살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정말 잠이 오겠습니까? 꿈틀꿈틀거리는데. 그리고 잠깐만 방심하면 이렇게 굴러 떨어집니다.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계속 나가서 대변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잠깐 한눈팔한다고 죽어야 된다니. 기생충이 정말 어려운 choses입니다. 그래서 기생충들이 대개가 매달리는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어떤 기생충은 이빨이 강력한 이빨로 이렇게 붙들고 있고요. 또 어떤 기생충은 몸에 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입으로 이 입으로 이제 계속 붙어 살고,
보시면 이제 처절하게 매달려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요. 그리고 어떤 기생충은 이거는 길이가 좀 긴 기생충인데 몇 번 앞으로 더 나올 거지만 이건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머리가. 이 머리를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머리가 이 몸을 다 책임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한테 이제 걸려서 이렇게 끌려 이제 개처럼 끌려 나오는 장면인데, 근데 이걸 보시면 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리더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해서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머리가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의 중요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기생충이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생충이 우리 몸에 사는 그런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절대로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죠. 근데 이렇게만 매달려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은근히 살기 어려운 곳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매운 거를 먹어서 매운 거 동호회 들었다, 맨날 매운 거 먹는다 그러면 기생충이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술 같은 걸 매일 먹는다 그러면 또 항상 알까딱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기생충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바로 설사예요. 설사. 이 설사라는 거는 아까 봤던 지진 같은 장운동이 몇십 배 더 빨리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까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생충이 매달려 있다가도 되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또 올려보세요. 이게 바로 설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면 되게 매달려 보지만 3일 이상 설사가 된다. 그러면 기생충은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를 한 3일 이상 한다 그러면 기생충이 다 멸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피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피해자. 얘가 이제 바로 그 피해자인데, 얘는 이제 6m쯤 되는 이제 기골이 장대한 기생충이고요. 얘는 이분 몸에 들어간 지 6개월쯤 됐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둘이 이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은 얘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원래 항상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원래 결혼식장 가면은 가끔 어떤 안 좋은 데서는 이렇게 좀 회를 안 좋은 걸 쓰지 않습니까? 이 광어 비슷한 거 중에서 이렇게 약간 똥물 사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거의 전 세계 90%를 우리나라가 산다는데, 어쨌든 그거를 드시고 이분이 설사를 하신 거예요. 격렬한 설사를, 이분 말로는 천장에도 칠 정도로 설사를 거의 일주일을 했대요. 일주일.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이 기생충도 결국에는 이렇게 싸늘한 시체로 이렇게 대변으로 쫓겨나가서 싸늘한 시체로 이렇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수명이 2, 3년 정도 되는 애인데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근데 얘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 설사를 얘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분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래서 기생충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억울하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기생충의 삶이고요. 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생충이 착하게 사는 얘기를 좀 하자면, 기생충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얘네들이 지향하는 건 공존이에요. 공존. 왜냐하면 우리 기생충의 최대 사명이 짝짓기와 알라키입니다. 우리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이제 낙이 그거밖에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대 사명이 모든 사람의 몸에 자기 자식들을 넣어주는 게 이 기생충의 꿈이에요. 그러려면 되도록이면 짝짓기를 열심히 하고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사람이 배가 아파버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기생충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생충하고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애들이 세균하고 바이러스인데, 얘네들하고 비교하면 기생충이 얼마나 착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숫자를 막 불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사람하고 한판 뜨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불린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세균은 이 비겁하게 독을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독을. 이 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무기 비슷한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학여행 학생 72명 집단 설사 이런 거 전부 세균이 저지른 짓입니다. 뭐 음식 보관을 잘 못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 줄 음식을 거기다 이제 보관을 잘못하면 세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좀 시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설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좀 증오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생충만 어쩌다 나오는 기생충만 이렇게 미워하신단 말이죠. 이 설사라는 게 여기 뭐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설사는 일단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고 남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사가 급한데 사람 앞에 들어간 사람이 안 나올 때 얼마나 이 증오심이 생깁니까? 인간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설사입니다. 근데 이 설사는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경우만 잠깐 보면 이런 거 이분이 이제 이분은 정말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시니까 다시 둘이 아마 계속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설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사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있는데 그럼 이 뒤에 있던 분들만 피해자일까요? 이분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경. 이분은 앞으로 여기 수영장 다시 못 오죠. 이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런 설사나 이런 건데. 근데 정말 심한 설사 이렇게 이게 바로 콜레라죠.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이 콜레라는 한 중세 유럽의 패스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나쁜 놈이고 물 공급이 안 좋은 나라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데 이 콜레라는 사람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설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탈수로 죽게 되는데 이 콜레라가 얼마나 지독한 설사를 일으키냐면 이 정도입니다. 약간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바로 콜레라 설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3세계는 아직도 콜레라가 사망 원인 중에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레라 전문 병원에 가면은 구멍이 뚫려 있고 왜냐면 설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누운 채로 그냥 일 보시라고 하시는 거고 하는 거고 바가지 가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레라는 나쁜 놈이 있지만 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야말로 정말 사람을 정말 인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볼라 바이러스고요. 이건 4년 전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전 세계가 여기다 구호단을 보낸 이유가 사실 이거는 치료법도 모르고 예방법도 모르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구호단 보낸 이유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걸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나오면서 죽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고요. 얘는 제일 나쁜 놈이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심심치 않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2009년 기억나시죠? 신종플루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까? 격리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사스가 있었고 조류독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기생충은 굉장히 착한 애입니다. 이 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인데 너무 편견을 버리시고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5m가 넘는 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5m가 넘는 애인데 얘가 진짜 만약에 몸을 쫙 뻗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의 이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품할 때마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타인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이렇게 얘가 몸을 최대한 차지하는 면적을 좁혀서 이렇게 내 몸을 접고 살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얘가.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움직이는 것도 진짜 기껏해야 뭐 조금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운동도 이게 고작이에요. 몸에 흐트러지지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운동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생충의 좋은 점은 숫자를 불리지 않습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회충알이 한 3개 들어온다. 그럼 회충 3마리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다음날 10마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증식을 전혀 하지 않아요. 혹시 기생충이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이 우리 몸에서 부화해버리면 또 우리가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딴 데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숫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거고 이게 이 사건이 이게 이제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게 이제 쓸개가 여기 있거든요. 쓸개 즙이 이제 일로 분비가 되는데 여기 화살표 된 부위에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윗배가 되게 아팠어요. 우리 저희 병원에 온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왜 아플까 하고 여기를 이제 꺼내봤더니 얘는 그럼 왜 일로 갔을까요? 얘 뭐 일부러 괴롭히러 갔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는 이분 몸속에 있는 유일한 기생충이었어요. 이 껌껌한 어둠 속에 있는 그 홀로 남겨진 기생충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인류가 멸망한 그 뒤에 혼자 남겨진 그 윌 스미스하고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얘가 그 생전 다른 기생충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리 온 거예요. 해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을 한 톨 먹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살이 찌지 않습니다. 날씬하죠. 그래서 다들. 그렇고 우리 애들 밥 주면 애들이 먹죠. 기생충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밥을 한 톨, 이거 가지고 기생충 한 마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증상은 뭐냐? 증상이 되게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기생충이 나오고 나면 어쩐지 속이 좀 미식거렸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기절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증상이고요. 근데 우리 인류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생충하고 지금 관계를 끊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까지는 감염률이 100%였습니다. 100%. 인류 탄생부터 계속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연구하거든요. 그 조선시대 미이라 이런 게 이제 방금 발견되는데 미이라에서 기생충 알을 찾는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찾아서 이제 그 당시 시대의 뭐 건강이나 뭐 사회 문화 이런 걸 좀 알겠다는 건데 25구 제가 미이라를 이제 검사했거든요. 100% 기생충이 나왔고 평균 2.5종 정도의 기생충이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뭐 그 당시 지도층이라고 할 뭐 이런 분들 그 미라가 전부 다 양반 높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되게 좋은 걸 써가지고 그래서 썩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뭐 세종대왕이나 이분들도 당연히 기생충 걸려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안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뭐 기생충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에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뭐 다 할 얘기 다 하셨고 이분도 세종대왕은 뭐 한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더구나 바닷가에 사셨으니까 그 회충 편충 말고 바닷가 기생충도 잔뜩 있었을 텐데도 명량회장을 승리로 이끌고 난중일기 보면 기생충 얘기를 기생충 욕하지 않습니다. 황진희 씨 같은 경우도 뭐 기생충 있었지만 입었지 않습니까? 미모를 유지하고 이제 기생충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생충을 가지고 이렇게 막 후들갑 떨고 과민하게 놀라지 않은 거죠. 근데 뭐 말하다가 자네 입에 회충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고맙네 하고 딱 빼고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기생충이 아주 해가 없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늘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밥풀 한 톨이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기생충한테 뺏기는 밥풀이 좀 타격이 될 수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 우리가 1949년 조사를 해보면 국민 1인당 회충을 70마리쯤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 병사 넘어왔을 때 우리가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던 60년대, 70년대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애들 먹을 것도 없는 와중에 한 70톤을 뺏겨버리면 뭐 애들이 키가 안 자라겠죠, 그렇죠? 그리고 면역 같은 게 발달이 안 해서 뭐 건강에도 문제가 많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래서 좀 아프던 애들이 있었고, 기생충 사상 뭐 최악의 사건은 이 사건이죠. 어떤 9살짜리 뭐 여자의 몸에 회충이 1000마리가 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또 혈관을 눌러서 장의 일부가 썩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이국준 교수님한테 가면 금방 낫겠지만, 그 당시 의료수술이 좀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좀 이따 이제 죽었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죽으면서 이 회충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국민들한테는 이 보조 통제를 하는데, 정부가 이걸 보고 이제 그 심각한 우려를 하고 기생충 방면에 나서죠. 이건 제가 우리 기생충을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64년에 그래서 그 기생충 방면협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생충은 곧 뭐 똥이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내병 검사에서 기인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100%였던 기생충 감염률이 지금 뭐 거의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뭐 멸종 수준이 됐고요. 뭐 2, 3% 있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해안가에 이제 기생충의 잔당들이 담은 해안가에 이제 숨어 있는 건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이건 구충제를 먹어도 어차피 디스토마라서 듣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요. 그분들도 그냥 별로 해가 없으니까 그냥 드신다는 그런 취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박멸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55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기생충들이 좀 박멸을 당했잖아요. 거의 죄값을 좀 충분히 치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니 그 뒤에 아무도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기생충을 용서하고 기생충과 함께 좀 좋은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기생충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90년대 지나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누가 알레르기 걸렸다 그러면, 알레르기라고 그러면 괜히 그 서구적인 영어 질병이니까 그래서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드물기도 하지만. 근데 90년대부터 알레르기는 정말 굉장히 평범한 진앙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기생충을 박멸한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이 뭔가 알레르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연구해봤더니 진짜 그래요. 우리 면역계라는 거는요, 좀 너무 지나치게 그냥 가만 놔두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기생충이 이제 그런 일을 담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세지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 같은 거 그게 들어온다고 우리가 뭐 큰일 나요. 근데 그런데도 이 면역계가